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남모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각 유형의 사진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으로 유형을 가늠한다는 것은 좀 더 입체적이고 좀 더 유형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의 어떤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애니어그램은 자아 발견의 여정이다. 애니어그램은 그야말로 자기의 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키타입이라고 있죠. 원형, 어떤 근본, 이런 근본을 찾아가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근본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신에 대한 유형을 알게 되면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과 그 근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유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면 또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한 유형이 할 수 있는 행동과 할 수 없는 행동은 분명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는 다른 유형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자기 유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한계와 속박이 있을 때 그 의미가 두드러집니다. 내가 다른 유형이 될 수 없다는 한계, 그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애니어그램은 또한 결정론입니다. 유형은 탄생과 동시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강점과 약점은 개인에 따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애니어그램은 자신을 자신답게 살아가게 하는 지혜의 보고인 것입니다. 애니어그램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게 병리적이지 않고 정상적이라고 했을 경우 자신에 대한 이상상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좋다 라는 자신의 이상상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어그램은 각 유형마다 그 이상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스스로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형 이상주의자의 자기 이상상은 나는 좋아, 나는 올바르기 때문에, 정당하기 때문에. 이유형 이타주의의 이상상은 나는 좋다. 왜냐하면 나는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삼유형 성취가의 이상상은 나는 좋다. 나는 성공적이기 때문에, 나는 유능하기 때문에. 사유형 개인주의자 예술가의 이상상은 나는 좋다. 나는 특별하고 독자적이고 세련됐기 때문에. 오유형 관찰자의 이상상은 나는 좋다. 나는 현명하기 때문에, 지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육유형 충성가의 이상상은 나는 좋다. 나는 충성스럽기 때문에, 순종적이고 신실하기 때문에. 칠유형 낙천주의자, 쾌락주의자의 이상상은 나는 좋다. 나는 잘 어울리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팔유형 지도자의 이상상은 나는 좋다. 나는 강력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유형 평화주의자의 이상상은 나는 좋다. 나는 안정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신의 이상상, 아니면 자신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 삶의 상황 속에서
발현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쉬운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 어려움을 겪고 흔들리는 삶, 흔들려지는 삶,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그때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구유형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안정된다. 나는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나의 저의 선천적인 어떤 자신의 이상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그래도 잘 극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애니어그램은 우리의 이상상을 부정하는 상황이나 현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냉혹한 현실. 이게 바로 자신의 이상상을 위협하는 집단이나 개인으로서 개인은 이런 자신의 이상상을 방어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반응 양식을 보입니다. 냉혹한 현실, 적대적 상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를 몇 개만 들어보면 오유형이 관찰자잖아요. 똑똑하고 현명합니다. 그런 오유형한테 너는 아는 게 그렇게 없냐 라고 하면 엄청난 냉혹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타주의자 이유형한테 너는 이렇게 이기적이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냉혹한 현실인 것입니다. 가령 또 팔류형한테 이렇게 애가 겁이 많고 이렇게 도망가려 하느냐 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냉혹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냉혹한 현실과 적대적 상황에 대응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대응의 방식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런 냉혹한 현실, 적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떠올리면 자기 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유형은 분노합니다. 그렇죠? 분노하고 맞섭니다. 또 어떤 유형은 피합니다. 피하고 외면합니다. 또 어떤 유형은 상대방에 대해서 빈정거리거나 핀잔함으로써 자신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적인 상처를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반응 양식은 되게 일관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상당히 무의식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자신의 반응 양식을 의식화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를 갖다가 이제 추적하는 것도 상당히 자기 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이 교육과 교양의 힘으로 통제되어 있고 또 좋은 사람이 되라는 또 합리적이고 또 웬만하면 말로 해결하라는 이런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예의를 갖춰서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대응하는 방식을 추천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상대방이 지나치게 공격하거나 지나치게 냉혹한 현실을 닥쳤을 때 그때 정말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속담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어려울 때 드러나는 나의 성격이 진짜 나의 진정한 성격인 것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나의 기질 그리고 나의 성향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성격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해 유형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냉혹한 현실을 접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생존을 위해 벌이는 이런 무의식적 행동을
평상시에 의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주로 이제 참다가 분노를 터뜨리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내가 아니야.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했던 또 다른 나야. 그러면서 이제 그걸 분노하는 나를 끌어안고 내가 이 분노가 나의 삶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구나 라고 해서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이런 과정을 겪었어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또 왜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불편합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분노하는 제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시 화를 낼 때 그런 나를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는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애니어그램을 제가 배운 후에 분노하는 나도 또한 나이다 라는 이제 인식을 갖게 됐고 이 분노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진정으로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기 이해의 길에 들어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분노합니다. 많이 분노하고요. 특히 옳지 못한 상황에서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제 분노가 좀 타당성 있고 좀 이제 상대방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분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수준을 좀 높이는 거죠. 사소한 일이 아니라 정말 분노할 일에 분노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분노를 처리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양이도 개도 분노하는 걸 압니다. 왜? 분노를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 내가 힘들고 생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9유형 이전에 세 유형, 머리형, 가슴형, 장형으로 들어가서 좀 더 이제 애니어그램 이론의 핵심으로 접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